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이명주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새만금 회복탄력도시로 가다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은 기후위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11번에 해당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만금에 있어야 되는 세 가지의 내용과 세 가지 없어야 되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이 가져야 되는 업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삼무삼다 삼업이라고 해서 새만금에 대한 저의 제안과 그리고 21세기 새만금에서 서해 관문까지 새만금으로 인하여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약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2019년 5월 17일 날 기후변화를 비상사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체인지가 클라이밋 이머전시가 되고, 그리고 글로벌 워밍은 글로벌 히팅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이죠. 지금 앞으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또 하나의 위기는 태풍인데요. 벌써 태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태풍이 7개가 한반도 근처를 지나갔고 우리의 마음을 졸였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앞으로 강도 높은 슈퍼 엘니뇨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이런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질 거라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태풍의 위력이 커지고 점점 더 자주 발생하게 됐을 때 이 태풍이 육지로 왔을 때는요,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재해로 인해서 재난을 겪게 됩니다. 올해 1월 달이죠. 자카르타 물폭탄 피해 급증 사망 21명, 이재민 3만 명이라고 하는 소식을 첫날, 그 다음 날이죠. 1월 2일 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모를 중국의 홍수, 이재민만 해도 5,481만 명으로 한국의 인구를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재민들에 대한 수용 문제가 앞으로 도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 기후이주자, 빈부격차 일으킨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기후이주자들을 피신할 수 있는 기후피신처라는 단어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느끼는 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도시가 되어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기후이주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지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7월 24일 부산에 지하차도가 물이 갑자기 잠기면서 3명이 숨지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지금 2020년 9월 3일 제가 이 유리건물, 초고층 유리건물에 유리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사실 이것을 예언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2016년 10월 5일 바로 저거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부산에 호텔방에 갇혔을 때 바로 제가 호텔방 유리창을 통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방조대 위를 통해서 파도가 넘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것 또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그 당시 2016년 10월 5일 날 물이 넘쳐서 갑작스럽게 이 도로가 흥건하게 잠기고 그리고 홍수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건물은 셧다운이 되고 저 또한 나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머물렀어야만 했던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2016년을 지나서 예언은 했지만 사실 2020년에 우리가 다니던 이 다리가 갑자기 끊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물의 위력은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에 있는 인프라가 과연 안전한가, 이 노후된 인프라가 정말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 2019년 9월 25일입니다. IPCC가 2100년에 해수면 1.1m가 상승하는데 이거는 5살 어린이 키만한 높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2100년에 해수면만 상승한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 부산 해운대가 잠긴다라는 보고 자료를 냈죠.
9월 16일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무섭게 녹는 그린란드 빙하라고 해서 서울의 5분의 1 면적이 녹고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이 점점 그러니까 높아진다라는 사실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린피스 코리아가 사실 경고를 했는데요. 2100년이 아니라 2030년에 만조와 태풍과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어쩌면 우리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도 안전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 파란색 부분이 바로 물에 잠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설령 물에 잠기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빨리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 물이 빠져나갔을 때도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UN SDG 11번에 보면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한 기후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집중화, 도시로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에서 저희가 생기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도시 면적에서 전 지구가 배출하는 모든 80%의 탄소가 그 도시 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서울과 같은 건물 밀집이 되어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83%가 바로 건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이런 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더 많이 생길 거고 건물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양이 더 많아지게 될 경우에 과연 그 전기는 어디서 생산하도록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UN SDG 11번에서 보면은 11가지 타겟이 있는데요. 그 타겟은 가장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사실 빈민가가 생기게 될 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 빈민가가 오히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더 많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급격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공급과 그리고 하수 처리, 생활환경, 공중보건에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11번에 그 타겟을 좀 몇 가지를 간추려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만금에서 꼭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면 어떤 걸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3가지, 11개 중에 3가지를 발췌를 해봤는데요. 지속가능한 인간 거주 계획을 수립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텐데 그렇게 입게 되는 손실을 가능하면 줄이고 그로 인해 타격을 받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고요. 재난에 대한 보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는 우리가 이제 사실 도시 안에는 많은 인프라가 있죠. 도로, 교통, 통신, 건물, 그리고 물, 전력, 열, 이런 여러 가지의 인프라가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스마트한 건물을 중심으로 제로에너지 건물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복지 그리고 청결, 효율, 아름다움, 융복합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도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새만금이 가져가야 할 그러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3가지는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산물을 제안합니다. 이번에 홍수를 나는 걸 보면 아파트 단지 통째로 침수가 되고 물에 잠긴 주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지하실과 지하 기계실이 없는 건축물은 새만금에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층에는 주거와 업무 공간이 없는 건축물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튼홀 방식의 유리 건물, 특히 커튼홀 방식의 외피 시스템이 없는 건축물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홍수 피해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서 1층과 지하가 없고 그리고 외피 바람에 약한 그런 커터널 방식의 외피 시스템이 없는 건축물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건물을 지어야 된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지금 이번에 나온 내용인데 물이 차오를 때 한강에 편의점이 둥둥 뜰 준비를 끝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1층과 지하 공간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란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라면 홍수 시에 이 플로팅 아일랜드처럼 둥둥 뜨게 한다던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수직 점을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만금에 3개의 업종을 추천합니다. 앞으로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량 위기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식량 위기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재민이 됐고 농토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식량난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파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고 있는 오히려 한국의 포도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그 포도 한 송이가 1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새만금은 제조도시라기보다는 오히려 농업도시, 축산도시 그리고 발전도시가 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축산을 굉장히 이 동남아시아를 겨냥해서 거대화시키고 그것들을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요. 또 하나는 발전도시인데요. 해상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발전을 스스로 시키는 도시를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2019년 12월 10일 날 전 세계 최초로 해상 태양광을 네덜란드 해안가에서 설치를 했다라는 우리가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해상 태양광은 우리가 굳이 산과 이렇게 들을 훼손하지 않아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부식되지 않고 그리고 또 안전한 그런 해상 태양광, 플로팅 해상 태양광을 만들어 본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대단한 기술을 확보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가 많은 도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새만금에 가면 이 3가지는 있다. 다른 데선 찾아볼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전화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가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지하에 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아까 발전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모든 전기를 스스로 생산하고 그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전전화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빌론 세계 7대 불가사리죠. 테라스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1층과 지하가 없기 때문에 테라스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저는 제안을 하고요. 그곳에 식생을 키워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물론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탄소 흡수원을 동시에 같이 만드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거래 도시입니다. 에너지 거래 도시는 이렇게 에너지 생산량이 많고 또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만든다던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서로 건물과 건물 간에 낮과 밤 계절별로 에너지를 받는 에너지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스마트 도시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에너지 거래 도시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전전화 도시의 에너지 자립으로 모든 신재생 에너지로 재생 가능 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모든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형이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면 이렇게 내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사고 내가 남을 때 에너지를 파는 그래서 에너지 경제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덜란드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 버린 땅 그리고 인간이 빚은 나라 네덜란드가 주는 교훈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수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다를 간척해서 만든 도시죠. 이
해수면보다 훨씬 땅의 레벨이 낮아서 이렇게 수로가 많다는 건데요. 땅에 들어오는 모든 물을 다시 퍼내기 위해서 도시 곳곳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로를 만든 것은 바로 또 하나의 대비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지구온난화 대비책이라고도 합니다. 방조제 높이를 2016년 자료에 의하면 방조제 높이를 더 높이고 지면의 표면 높이를 더 높여가면서 어쩌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수 있는 해수물을 다시 빼내는 배수의 역할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물을 가둬서 땅을 만들겠다는 계획보다 이미 들어온 물을 어떻게 빼낼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건설 효과는 홍수해를 방지하고 있고 35만 헥타르에 이르는 거대한 농경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농경지인데요. 이렇게 간척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땅을 바로 농경지로 만들어서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담수호를 만들어서 농업용수와 식수원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뭄도 심각해질 텐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후 위기에서 적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내륙 수로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풍차가 이 들어오는 바닷물을 전부 다 배출시키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전기를 통해서 이 해수의 물을 배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기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절대 화석에너지를 쓰지 않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발전을 했을 경우 온실가스도 줄이고, 그리고 충분하게 해수 물을, 이게 넘쳐 들어오는 물을 다시 빼낼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덜란드의 풍차가 실제로 배수를 위한 하나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계였으면 지금은 그들도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만금이 지금 현재 배수를 위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앞에 다시 할게요. 넘어갈 거라서 다음 페이지부터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우리 배수에 대한 계획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사례를 통해 배운 교훈을 5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간척지에 그물망처럼 계획된 수로의 역할을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높이를 기후위기 대응형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지의 평균 지면 높이도 재검토해 주시고 배수 관문의 위치와 개수까지도 재검토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배수 계획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수를 위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도 재검토되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재생가능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를, 신에너지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러한 배수 에너지 공급 시스템 계획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든 새로운 새만금, 회복 탄력 도시 새만금의 기술은 우리만의 기술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제3세계,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양 가까이 있는 서해 간문에도 우리는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남북협력 프로젝트로 저희가 새만금의 기술을 이용한다면 40년 이상 노후화된 서해 간문을 새롭게 기후 위기 대응형으로 다시 개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양 주민들이 안전하지 못하는 그런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이 그들에게 어쩌면 안전하고 또 편안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런 유사한 상황을 갖고 있는 전 세계의 나라에 우리의 K건설, K의 방조제가 어떤 하나의 대단한 우리의 기술력과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또 다른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새만금이 회복 탄력 도시가 되는 그날을 기대하고, 또 새만금의 회복 탄력 도시의 기술이 전 세계의 기술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그리고 더 평화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